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새롭게 바뀐 시의회 임기가 6개월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그리고 47명 중에 41명이 초선이다. 굉장히 의욕적인 시의회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시의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먼저 도용회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윤지영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직무대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개월의 시의회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 분씩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의원님 먼저 발언 기회 드릴까요? 네. 23년 만에 이제 민선 8기 만에 드디어 부산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정당이 계속적으로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고 저희 41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부산 시민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5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노력 자체가 부산 시민들의 행복으로 다가선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내년에도 앞으로 남은 3년 반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만큼 치열하게 하는지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데요. 자, 윤 대변인님, 윤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 네, 갑작스럽게 바뀐 정치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산 시의원 모두 부산 시민만 바라보고 부산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갑작스럽게 바뀐 정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예, 박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이제 개원된 지가 이제 30주년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의회가 운영됐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를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혁신 어떤 의정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의만 혁신이 아니고 실제 내용적으로 부산시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방향이 네.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은 처음이라 아주 미숙한 부분도 보입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민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의정을 훌륭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도 사무처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시의회. 네,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의회, 열정 있는 의회, 발로 뛰는 의회, 좀 더 시민들과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의회, 또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변화와 기대를 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후하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항상 8대 시의회 얘기할 때 발로 뛰는 의회, 뭐 의욕적인 의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어떤 점들을 하시는지 도 의원님. 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문제점들이 저 보였는데 네. 저희가 의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이 인사권 자체가 저희가 시 집행부를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권 네. 자체가 저희 시에 있지 않고 의장에게 있지 않고 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희 시에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시의 눈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에 대한 어떤 앞으로 그 시의회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권 자체가 시의회로 와야 된다라고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시의회도 들어오면서 느낀 점은 참 권위적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위를 하나하나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 예를 든다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뭐 상임위원회장에 들어가면 모든 공무원들이 일어선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 조금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또 하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어떤 개별적으로 보좌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자료를 모은다거나 예. 아니면 일을 하는 데서 상당히 좀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나름대로 좀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어떤 하나하나 특히 저희 의장님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의장실 자체를 앞으로 또 많이 개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어떤 기린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예. 하지만 뭐 보좌진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좀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쉬움들, 어떤 운영의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야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윤 의원님? 네, 이번 저희 8대 의회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님이 이제 41분, 예. 그리고 저희 한국당 의원이 5분, 소속 1분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 운영 자체가 여당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의장을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 7분, 그리고 특별위원회 5분의 위원장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 위원장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균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의 우세를 이용해서 표결로 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과 그다음에 인권 보장 조례안.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예. 이 조례안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지금 받고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적인 우위에 의해서 표결로 지금 가결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서도 봤다시피 듣고 싶은 소리만 듣다 보면은 정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정말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시키면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의회에서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공청회도 하고 좀 어떤 조례를 할 때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결하면 무조건 민주당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서로의 이견이 충돌해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견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공청회를 안 거쳤다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마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공청회를 안 거쳤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숫자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지난 7대 동안 비례를 제외하고는 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6개월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떤 조례나 여러 가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고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그때까지 듣기 위해서 지난 어떤 우리가 선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들은 것보다는 더욱 많이 어떤 자유한국당과 교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뭐 그중에 조금의 어떤 부족한 점들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나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서로 이렇게 뭔가 부딪혔다라는 것만 나왔지 이게 어떤 걸 담았는지 조례 내용에 그래서 어떤 게 우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몰라서 지금 이 기회에 물론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게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 이념 편향적인 그런 정치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게 가장 큰 반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을 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된다. 뭐 한 말씀 더 청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에 보장된 예. 기본적인 인권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인권 자체를 어떤 우선에 두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고 예. 어디에도 뭐 동성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떤 성애란 부분 자체는 누가 어떤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애란 부분 자체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성애가 옳다 그러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 그런 평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학생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들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단지 입시 지옥 속에서 사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한 방편으로서 저희가 또 조례를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논란이 이념 편향적으로도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조례 이게 두 가지가 조례가 있는데 전부 다 찬성 35, 반대 5, 기권 6.
그러니까 찬성은 이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권을 6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5명이 다 반대를 하셨고 어쨌든 그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저희가 아침에 어떤 간단한 어떤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요청을 했었는데 뭐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게 좀 공청을 했지만도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 그 기권하신 분들이 충분한 논의가 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에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기권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밖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박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청할까요? 예, 갑자기 이제 인권 조례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도 가집니다만, 물론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시민들이 지금 의회에 바라는 것은 조례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논쟁보다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 시의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감시 기능이라든지 그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금 큰 틀에서 예.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그 부산시 본청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번에도 예산 심의를 다 했습니다만 예. 그런 과정에서 시의 일을 이제 익히고 이제 배워가면서 과연 지금 부산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비전이나 발전 방향이 과연 타당한지 예. 뭐 이게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랑 이제 예산안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예.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한 2대 의회부터 한 8대죠. 예, 예. 쭉 지켜보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시하고 의회 관계가 상당히 좋게 말하면 너무 유연하고 예. 스무스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유착한다 느낌인데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뭐 얘기가 그런 이제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의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당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민주당 시정 의정이 이렇게 같이 동일 정당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당적을 좀 초월해서 비판할 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수감 기간에 대해서 뭐 자료 부실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다시 좀 퇴짜를 놓은 거죠. 자료 다시 또, 부실, 예. 뭐 그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의원들 입장도 조금 보면 불필요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산부감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전문성 부족에 인해 가지고 예, 예. 조금 이제 초점에 어긋나는 질문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의 업무라는 것이 방대하고 또 파악하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좀 숙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제 꼭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시켰죠. 본청만 해도 400한 25억 정도. 교육청 한 171억 정도인데 전체 규모는 커졌습니다만 네. 제가 이 보는 과정에서 보면 좀 원칙적인 것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예산 부분에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장애인 문제 그쪽 방면이 오히려 예산이 좀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인데 왜 의회에서 깎았을까? 예. 충분한 어떤 해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 요구나 초점에 어긋나는 질문 이거는 뭐 비단 부산시의회에만 그렇긴 하죠. 적용되는 건 네, 아니고 국회에서도 늘상 보던 많이 보던 그 장면이긴 한데 이런 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도사무처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6개월간의 의회를 좀 돌아보면 예.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뭐 우선적으로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회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 개정 예. 건인데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오기 전에 들여다보니까 예. 반년이죠. 반년 동안에 이제 민선 8대 의회에서는 28건이 발의가 됐고 26건이 가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7대를 한번 2014년 돌아보니까 13건이 이제 발의돼서 12건이 좀 가결된 거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수치상으로 이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조례 제정에 대한 그런 걸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뭐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끝나고 이제 예산 심사에서 봤을 때 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불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 삭감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민석 8대 의회가 좀 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거는 역시 여전히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초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 방청을 해봐도 그런데 좀 질문 내용들이 아직까지 조금 이제 내용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 차차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서 사실 이번에 가장 좀 부산시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우리가 지켜봤던 게 인사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 완전히 뭐 배제된 상태에서 여당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것도 또한 약간의 부침이 있었단 말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인사검증에 대해서 일단 야당 의견부터 한번 듣고 그다음에 여당 의견 듣겠습니다. 예, 윤 의원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인사 검증 부분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지 못하다가 우리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에 반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여야 간에 조금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야도 같이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통 부재로 인한 이제 야당의 불참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증 대상자에 대한 그 자질이라든지 전문성 검증에 있어서 현미경 검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야 할 관광 산업을 책임질 관광공사에 전혀 상관이 없는 체육학과 교수께서 임명이 됐다든지 내지는 도시의 기반 시설들을 관리해야 할 시설공단에 해양 전문가가 임명이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 인사 검증이 비전문가를 그 공기업의 수장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요식행위로 또 그렇죠. 이렇게 전문성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 뭐 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도 의원님 여기에 네. 대해서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인사검증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그렇죠. 참여해가지고 일단 그 윤지영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일단 23년 만에 그 8대 시위에 말 처음으로 인사검증과 특위가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참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다가도 야당의 어떤 의원님들이 참여했으면은 조금 더 공격 자체가 더 날카로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저희 솔직히 뭐 참여해달라고 저 부탁을 했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 못한 거는 저희가 어떤 그것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인사검증 특위 자체가 저희는 그래도 촛불혁명 이후에 어떤 부산 시민들의 달라진 도덕적 기준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떤 두 당만 두 분을 대신해가지고 스폰이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 교통공사, 예. 새롭게 어떤 그 후보자를 찾을 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었고 또 부족한 분들은 일찌감치 배제시키는 그것만으로 인사검증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나 그 정경진 전 행정부시장이었죠. 그리고 스포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의원분들이 질문을 해서 뭔가 날카롭게 해서 뭔가를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감사관이 LCT로부터 뭔가 금품을 받았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진 사퇴한 게 있어서 오히려 시의원들의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일단 뭐 도 사무처장님부터 말씀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번 인사검증을 보면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시민단체에서 보면은 LCT 선물로 이제 출발해서 LCT로 끝난 인사검증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인사검증에 대한
준비의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검증의 과정들이 오히려 이제 그 LCT 선물권으로 많이 묻히게 된 예, 예.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성과 있게 진행 자체는 성과 있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이번 인사 검증은 좀 그렇게 기대만큼 우리 시민들이 기대만큼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특위위원들의 사실 이 인사 검증 자체 준비가 짧다 보니까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좀 부족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기관의 업무 파악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좀 더 그 후보자의 어떤 뭐 업무 능력과 자질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그런 인사 검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박 교수님 바로 이어가시죠. 네. 아까 말씀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아까 시설공단 문제, 관광공사는 뭐 언론에서 이미 다 얘기도 됐고 해서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지 않겠나. 왜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선물 부분 예. NCT 이제 그 관련해서 선물 부분이 조금 제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정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김영란법 이전에 예. 시행되고 있던 어떤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가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직무 관련성이 이제 사실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바람에 이제 종결되는 사태인데 예, 예. 상당히 그 모양이 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누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도시공사든 시설공단이든 교통공사의 책임자를 뽑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사실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우리가 한정된 인재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사검증위원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평가를 해야 돼요. 예. 이번 인사검증위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뭐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요번에 많이 여야 한번 다들 좀 시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규정화할 수 있는 규정하고, 네. 뭐 규정할 수 없는 거는 관례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 암묵적인 약속.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런 인사검증위원회 출범 특위가 이제 가동될 때. 네. 2차적으로는 더 괜찮은 제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과 조금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적 발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라고 덜컥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애써 애둘러서 이제 인사 검증이라고 하면서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왜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고소를 당하더라도 의원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제 법정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시작부터 좀 삐걱댔거든요. 예, 뭐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인사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그 김준홍 부의장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그냥 소위 말해서 끼워 넣기식의 그런 그 분위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러리로 서는 그 검증위원회에 구태 우리 야당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진정 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과정들 속에 비록 이제 열세에 있는 야당 의원이지만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서로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부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야당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 예, 뭐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사 검증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야당이 참여 못한 부분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로 간의 어떤 소통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들고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준홍 부의장님도 제의를 했지만 그때 같이 어떤 노기섭 그 운영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었고
이성숙 부의장님도 같이 또 했었죠. 시정 질의를 했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또 비슷한 무게를 좀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검증 같은 경우는 일단 부족한 부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임원추천위원회 예.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 부족 부분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청문회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 할 때는 아예 모든 분들을 다 나가게 하고 후보하고 어떤 금중위원만 있었어요.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일을 물을 때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함께 아까 보좌진 문제를 예전에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회기 중이었어요 그때 회기 중이었었고 그 중에서는 시정지휘나 5번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거 함께 또 인사검증제도도 했어야 되고 이런 많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아예 집에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 가고 밤새도록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보좌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도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이 인사검증을 했는데 이슈가 잘 안 됐어요. 예, 이상형 이사장이 지금 통과가 됐고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남았네요. 부산교통공사 사장. 자, 이분을 우리 저 시민들이 좀 더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거돈 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오 시장님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좀 참신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뭐 박 교수님부터 한번 청할까요? 말씀. 네. 우선 요번에 보면 의회 활동 중에 좀 두드러진 게 보면 예. 그 위원회 조직의 그 막만한 운영,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는 사실 그냥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예.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근데 그 문제를 보조금이 이제 뭐 원칙과 기준 없이 사실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고, 그다음 위원회가 187개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앞에도 그렇고 그 전에 시정에서도 위원회 조직에 대한 개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문제 제기를 또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크게 중요한 문제가 같지 않지만 가장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그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이제 우선 처음으로 돌파한다. 그다음에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거돈 시정이 이제 사실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신공항 문제가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공항 문제가 가장 큰 내년에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북한 재개발 문제라든지 예. 이런 굉장히 큰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약간 그보다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방 분권, 자치 분권 이 문제가 또 이제 계속해서 아직 꺼지지 않는 화로 속에 들어 있어요. 예.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분 의원도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네. 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분권과 자치 문제를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6개월 동안은 제가 오거돈 그 시장님 시정 체제가 예. 일단 거기에 대한 뭐 사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주요 이슈별로 해서 좀 뚝심 있게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비판 이런 차원이 말고 예. 앞에 서병수 시장님이 했던 그 시정에 대한 걸 뛰어넘는 대안을 갖고 시정을 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 다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결과물로 제시를- 보여주지 네. 못했는데 네. 사전 정지 작업이다. 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는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신공항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제기를 했지만 이게 대한 어떤 대안을 아직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근데 물론 이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이게 뭐 용두사미처럼 안 끝내려고 하면 반드시 처음부터 여러 시민과 전문가와 네. 함께 또 의회와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도사무처장님 말씀 청합니다. 네, 그 민선 7기 이제 6개월이 좀 됐는데요. 예. 처음 한 100일, 3개월 정도 100일까지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뭐 시민의 같은 고민일 거라 보여지는데 뭐하는지 잘 모르는 시정이다.
민주당으로 바뀐 게 맞는지 사실은 자한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것 같은데 별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촉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100일 지나면서 뭔가 많은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뭔가 의욕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기는 좋은데 뭔가 조금 준비가 부족하고 예.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조금은 이렇게 이벤트는 아니겠으나 그렇게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대안과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도 지금 또 3개월 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잦은 조직 개편은 사실 공무원들로서 다 많은 피로감이 있을 건데 물론 3개월 기간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나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질과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다면 기준과 원칙이 좀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잡음이 좀 많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이번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안 되는 걸 봐서는 인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이 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한 분은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한 분은 글쎄 약간의 실망감을 표현해 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단 야당 의원 윤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그 민선 7기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출범하고 아직 뭐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네. 평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치가 어느 정도 지금 현 상황을 조금 이렇게 증명해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수치가, 게 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전국 17개 그 광역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부산 오거돈 시장님께서 최하위 16위를 차지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11위로 전국 평균 54%보다 더 낮은 5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지금 현 부산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니까 민선 7기만의 정체성을 가진 정책을 아직까지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뭐 비리 의혹에 연루가 있는 그런 인사들을 뭐 시의 고위직에 임명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언론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지만 근거 없는 특보에 대한 특별 대우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정말 부산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거돈 시장에게 지지를 보내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쯤은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내놓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 의원님 네.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경제 문제죠, 그죠? 경제 문제는 솔직히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당장 오거돈 시장님이 6개월 동안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어떤 정권부터 죽이어져 오던 것들이 지금에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보면은 전임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17개 그 시도지사 중에서 항상 하위권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부산 전체가 참 어렵다는 것들을 저는 좀 또한 느끼고 있고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어떤 윤지영 의원님이 그 정체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참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정책들을 조금 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사과도 하고 이후에 어떤 이것들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보편적 복지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무상급식 부분 자체를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과 같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시와 같이 그리고 아동수당 차액 보전이라든가 이런 그 보편적 복지 자체를 실행하는 것들
또 하나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 꾸준히 지금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어떤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노동하고 어떤 적대적 관계였었는데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오거돈 시장님이 이전 정권하고 조금 바뀐 모습일 뿐 아니라 제가 어떤 시에 듣기로는 진짜 시장님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새벽 일찍 7시, 8시에 나와가지고 어떤 아침에 토론회를 하고 그 자체가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향후에는 구체적인 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비리의혹 부분 자체 얘기하셨는데 네네. 비리의혹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HT 부분 자체 남은 어떤 4분 정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그 직접 감찰을 했었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나 다음 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더 특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 어떤 부산시 자체가 23년 동안 계속 변화가 없었고 계속 공무원 조직 자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떤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모습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새로운 어떤 하려다 보면은 충격 속에서 나오는 약간의 어떤 파열음이 아닐까 지금 모습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책특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관료주의를 좀 깨트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의견 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네, 그 말씀하시겠어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개선 조직이고 참모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잘못된 거 있으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우리가 조직을 건드릴 때는 그래도 다 절차와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혁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혁신을 하기 위하고 개혁을 하기 위하기 때문에 방문론적으로 볼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부산시 공무원들한테 뭐 질타를 하고 뭐 일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하더라도 사실 꾸준하게 지금까지 부산시를 지금 이끌어온 아주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부 어떤 참모 라인하고 예. 지금 그 개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관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자꾸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것이 특보하고 그 부시장 관계, 그다음에 국장들 관계, 제가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기로도 지금 시의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예. 것들이 뭐 또렷하게 뭔가 쟁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실무적인 어떤 일에 사실은 이게 행정이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제 라인을 따라서 네. 그냥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그런 기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장 뭔가 개입을 하고 싶다든지 참모 역할을 하고 싶으면 시장님을 통해서 그것이 일반 개선 조직에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참모 조직이 개선 조직에다가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가 되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발전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너무 또 구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계속해서 부산시청 자체가 굉장히 일을 하는데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최근에 지금 4, 5급 공무원들을 물갈이 하겠다고 엊그제 신문에 났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것이 예. 4, 5급이면 정말 그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한 100명, 200명 되는 조직인데 이 부분을 물갈이도 좋지만 예. 그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할 것인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실무적인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나 예. 능력을 하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 어려운 건데 그래서 물갈이 하겠다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시의 인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야 되지 무리하게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면 이 공무원들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예, 예. 어떤 안정성을 굉장히 해치게 되는 조금 우려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방법은 이제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윤 의원님 뭐 말씀 한번 더 청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예.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서 조직을 개편을 하고 조직을 움직여야 돼야 된다라는 그 네. 말씀에 저는 사실 약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조직, 부산시 공무원 조직이 이때까지 그래도 이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이제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을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발상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인 충격은 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외부적인 세력이 전체 기본 본류를 흔들어 버린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 중에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 사무처장님 한 말씀 짧게 듣고 그다음에 도 의원님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의 어떤 에 대한 변화와 혁신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 역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를 방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그런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의 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말씀 나누고요. 네 분께 새해 이제 또 시의회가 협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협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한 말씀씩 좀 청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예. 상당히 신선한 게 이제 부산시의회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또 의원들 개인들 적어도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적인 홍보지만 사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지금 8대 의회는 뭔가 분위기가 시민 소통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내년에도 보니까 그 시의회에서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겠다. 예. 그거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정책,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연구 인력도 많이 보완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바람직한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형식적인 앞에 서병수 시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지속적으로 안 갔어요.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시민 소통의 제도화 이런 것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 사무처장님. 이렇게 민선 8대, 민선 7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부로는 좀 부족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화의회가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과 관료의 낡은 부분들을 청산하는 일은 분명히 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나 시 스스로가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당장 지금 뭐 시의회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부딪힐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부드러운 맛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뭐 윤 의원님 그 바람직한 시의회 방향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견제와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의회 역할 자체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더불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견제도 중요하지만 그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소통에 있어서 사실 그 시와 시의회가 양방향 소통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다소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 그 시장님께서 발표하는 그 주요 정책 현안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와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된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과연 소통을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그 민선 7기 시정이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당 의원 5명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아마 제 얼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이게 소수와도 협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시의원이 야당 시의원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된 협치가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와 시의회는 자동차의 양바퀴처럼 부산 시민을 만 바라보고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새해에도 우리 이런 관계를 잘 이제 염두에 두고 같이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좀 덕담을 부탁드렸는데 송곳처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오건원 시장님의 입장 비슷하게 도 의원님이 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협치나 소통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협치라고 얘기할 때는 여와 야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협치는 시민들과 협치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과 협치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단 시와 시의 같이 시와 시의 그 시민들과 하는 협치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소위 소통이라는 어떤 단어로 좀 만들어지는데 이거 자체를 향후 실제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처음에는 조금 비극했던 건 사실이나 향후 그 이후에 거의 한 2달 전부터는 저희가 시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발표하기 전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서로 간의 얘기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말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조금 통할지 몰라도 지금은 좀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향후에는 뭐 더 발전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그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희 어떤 시회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는 시에 보면은 중회시와 대의실에 정말 많은 토론회가 매일매일 열립니다. 시민들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토론회를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시민들 찾아가서 구군에 찾아가서 또 그 동에 찾아가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들 자체를 또 시장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향후 또 계속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을 청해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좀 짧게 청하겠습니다. 도 사무처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시의회 기본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입니다. 이를 더욱더 진행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의원의 개인의 활동과 역할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의회 역할을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개인의 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의원들을 지원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시정과 의정이 상당히 불균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행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의정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시정과 의정이 이제는 균형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냐면 의정이 시민과 같이 가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 참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과 의정이 회복되는 그리고 소통이 제도화되는 일회성이 소통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민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또 의정을 한다면 부산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지금 부산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밥만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 의원님. 체감적으로 정말 부산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시민들을 만나면 정말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어떤 8대 시위가 출발을 할 때도 오직 부산 시민들의 행복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들을 부산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향후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계속적으로 두벅두벅 시민들과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참 의욕적인 시의회 덕분에 2018년 참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가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도 가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서 올려만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니겠죠. 분명히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마무리를 하고 그걸 성과물로 보여주는 2019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